지 한 달이 지나서야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늑장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자매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됐지만 용의자 김홍일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운전 1호기 재가동 여부가 민간 전문가들의 안전점검이 끝나는 오는 6일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울산 지역은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로 올 들어 9번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낮 최고 기온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25도에서 33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 없이 더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울주군이 해수욕장 개장 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사장 모래교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시작조차 하지 않아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남부권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진화해수욕장. 지난달 1일 개장한 이곳에 물놀이장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닷물을 여과시켜 피서객들이 이용토록 하는 이 물놀이장을 만드는 예산은 1억 8천만 원. 주민들은 이왕 예산을 들일 거면 물놀이장을 일찍 만들어 피서객 유치에 도움을 줬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월 한 중순쯤 해가지고 시작해야 뭐 손님이 오든 가든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뭐 누가 해가 이제 끝났는데 뭐 이제 일찍 태풍 올라오지. 또 날구째 해면 뭐 없어요. 동구청은 지난달 6일, 북구청은 지난달 27일부터 해변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해수욕장이 개장 한 달째가 다 되는 시점에서 설치되는 이와 같은 물놀이 시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늑장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사장을 부드러운 모래로 교체해 피서객을 유치한다며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백사장은 굵은 모래만 가득합니다. 6개월 맞춰놓고 6월달에 해서 다 진행하면 순조롭게 되면 다 가능하리라고 받는 거죠.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정작 개장 준비를 허술하게 하면서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경찰의 엉터리 사고 조사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온산공단의 한 도로. 기다리던 좌회전 신호를 받아 앞으로 나가는 순간 옆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박모 씨가 어깨와 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이 크게 파손돼 6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카드는 이쪽에 좀 별 다쳤지. 타이어, 문턱 2개, 옆에 차체가 풀렸거든요. 하지만 황당한 건 사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목격자의 말만 믿고는 박 씨를 가해자로 생각한 겁니다. 몇 시 몇 분경에 몇 초가 흘러가지고 이동 반경이 그렇게 됐는가 다시 역학조사를 해주려고 했지만 전혀 묵살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사고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가 있었지만 경찰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CCTV를 확보한 뒤에야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CCTV를 제 힘으로 찾지를 못했다면 가해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고 있을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은 당시 박 씨의 진술이 의심스러웠고 CCTV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업체들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냥 저희가 아니라고 당시는 이미 야극장에 업체가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CCTV는 작동이 안 되더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울주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을 전격 조치하고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중구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다 됐지만 용의자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용의자 김홍일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인터넷에서 자살이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새벽 자매 살인 사건 용의자 김홍일은 한국도로공사 부산 영업소에 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중구 내륙 고속도로와 경부선 등을 배회한 김홍일이 부산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했지만 하이패스를 달지 않아 통행료를 지불하러 온 겁니다. 같은 날 오후 자신의 모교 근처 한 편의점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틀 뒤인 24일 오후엔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공터에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김홍일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일대 야산을 수색했고 지하철과 버스 CCTV 그리고 22여 건의 시민 제보를 모두 확인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홍일이 범행 며칠 전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해 자살숲이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5년 동안 1,100여 명 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 후지산의 자살 장소를 검색한 겁니다. 경찰은 할머니와 함께 외롭게 자란 김홍일이 대인 기피증과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규모를 축소하고 탐문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용의자가 은신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를 또 성폭행했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관리 감독이 문제였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살 이모 씨가 헤어진 동거녀 60살 박모 씨를 성폭행한 건 지난 5월 21일 새벽 박 씨 집에서 1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다 헤어진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성폭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방에 사는 16살 애들가 3년도에 나왔어요. 2011년도 6월달에 거기 된다는 사실.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이 씨에게는 아동보육시설 반경 50m 안에 갈 수 없다는 제약만 있었을 뿐 그 밖에 아무런 통제도 없었습니다. 특히 외출 때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하는 휴대 연락장치도 2차례나 놓고 다녔고 심지어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무시했지만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보고 고의성이 있느냐 반복성이 있느냐 보고. 울산 지역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780명, 전자발찌 착용자도 44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제주 올레길 사건을 계기로 울산 지역 녹색길에 대한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녹색길 종합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보안 등이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야간 순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영남 알프스 하늘억새길과 울산 어울길 등 모두 12곳에 160km가 넘는 녹색길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모두 18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최근 아동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린이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는 사전 등록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전 등록제가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지금까지 하루 평균 151명꼴인 2,500여 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들의 지문과 증명사진을 등록함으로써 실종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S-오일은 두산시 사상구 신발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게 위로금 3천만 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S-오일은 지난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과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7년 동안 29명의 순직 소방관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독일 디자인협회의 2012 오토모티브 브랜드 콘테스트에서 본상과 특별상 등 8개의 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i30로 내외장 디자인 부분에서 기아차는 스포츠 세단 콘셉트카인 기아 GT가 콘셉트카 부분에서 각각 본상을 뽑히는 등 모두 8개의 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직영정비서비스센터와 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고객이 과도한 정비요금을 지불했을 경우 최대 3배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아차는 과잉정비 보상 프로그램 운영팀을 설치하고 정비를 받은 고객이 수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엄격한 조사를 거쳐 보상할 계획입니다.
효성이 가정용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1kW급 듀얼셀 스택을 개발했습니다. 효성은 수소와 산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인 스택 개발로 가정용 연료전지 원가를 4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크루즈가 락커로 변신한 영화 락 오브 에이지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공포영화 피라냐 3DD와 가족영화 세미의 어드벤처 2도 한여름에 맞춰 개봉했습니다. 락이 세상을 흔들었던 1980년대 가수의 꿈을 안고 무작정 할리우드로 온 여성과 락클럽에서 일하는 가수 지망생이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몰락하는 클럽의 부활을 위해 공연에 나선 파격적인 락커로 톰 크루즈가 출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깨어나 3초 만에 모든 걸 먹어치운다는 식인 물고기 피라냐. 막개장에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워터파크로 돌진합니다. 성인 전용 풀을 무대로 한 공포영화로 볼거리를 강조하지만 줄거리는 다소 엉성합니다. 세계 일주에서 돌아온 세미와 레이가 2편에서는 밀렵군의 불법 포획으로 아쿠아리움에 갇힙니다.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꼬마 거북들이 모험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색찬란한 바닷속 세상을 3D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가 민간 전문가들의 안전점검이 끝나는 오는 6일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6일까지 주민들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7명이 고리 1호기의 안전점검 결과를 재조사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주민들이 이 같은 결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지경부는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아 밀실 합의 의혹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근로자 수요가 많은 울산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주택가격은 전달에 비해 0.4% 올라 대구와 함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가격도 0.4% 올라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울주군은 진화해수욕장의 피서객 보호를 위해 해경과 119 수상구조대 등으로 해파리 제거 전문 방제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진화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는 수온이 오르면서 개체수가 늘고 있으며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오는 6일부터 시외버스 승차권을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울산 시외버스 전산예매 시스템을 마치고 오는 6일부터 수도권 8개 노선 등 전국 20개 노선에 대해 인터넷 예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